원래는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 보장 금액이 많이 줄었죠. 간병인 사용일당의 보장 금액이 축소가 됐다. 그로 인해서 간병인 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대체 플랜들이 있기 때문에 간병인 보험, 이 보험료만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보험료 보시고 가입했다고 하면 이 부분 꼭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네,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현재 시점, 이 간병인 보험 상품 회사마다 축소가 된 곳도 있고요. 아직까지 축소가 되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팩트는 뭐냐면요, 특정 회사들만 간병인 보험 한도를 축소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시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 간병인 보험의 한도가 축소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노후 대비의 중요성을 많은 분들께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후 대비 플랜의 대표 주자인 간병인 보험, 재가급여, 시설급여 보험이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 보험사들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는 만큼 이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병인 사용일당의 한도는 축소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후 대비는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대체 플랜이 필요하겠죠. 간병인 보험 사용일당 축소에 따른 오늘 대체 플랜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간병인 보험 이 한도가 축소된다고 해서 급하게 가입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간병인 보험은 절대 보험료만 비교해서는 안 되는 상품이에요. 여러분들 간병인 보험 상품의 주의사항 제가 말씀해 드릴 거니까요. 간병인 보험을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간병인 사용일당이 요양병원 제 의료기관에서 간병인 사용 시에 하루 10만원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원래는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 보장금액이 많이 줄었죠. 간병인 사용일당의 보장금액이 축소가 됐다. 그로 인해서 간병인 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대체 플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활용하셔서 간병인 보험을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간병인 사용일당이 어떤 상품인지 이런 개념을 알기 쉽게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인 보험은요, 크게 간병인 지원 일당과 사용 일당으로 나눠집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은 요양병원 제외의료기관 관계없이 회사에서 전문 간병인을 파견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간병인 사용 일당은 요양병원 제외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사용 시에 20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설정한 가입 금액을 지급을 하고요.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사용했다 하면 5만원, 7만원 이런 식으로 설정한 가입 금액을 지급합니다. 간호조무사가 간병인 역할까지 대신해주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 시에는 간병인 지원 일당은 설정한 입원 일당 통상 만원에서 2만원 지급을 하고요. 간병인 사용 일당은 하루 5만원, 7만원 이렇게 설정한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보장 측면으로 따졌을 때는 간병인을 파견해주는 간병인 지원 일당이 보장이 우수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갱신형 상품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간병인 사용 일당이 많은 분들께서 가입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여태까지는 또 보장 금액도 높았고요. 그런데 현재 간병인 사용 일당의 보장 금액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럼 어떤 대체 플랜이 있냐? 첫 번째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간병인 입원 지원비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간병인 페이백 상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어떤 식으로 보장을 받냐면, 만약에 내가 1년 동안 간병인으로 사용한 금액이 100만원이다. 50만원 주고요. 200만원이다. 50만원, 300만원이다. A사는 200만원, B사는 150만원. 이렇게 회사마다 보장 금액이 다릅니다. 이걸 바로 간병인 입원 지원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24년에 허리 디스크 수술로 20일을 입원했고 입원 하루에 15만원을 임금 지불하고 간병인을 고용했다고 가정을 하면요, 15만원 곱하기 20일은 300만원의 지출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300만원 사용했다고 하면 A사는 200만원, B사는 150만원.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 간병인 사용일당 10만원을
설정을 했다 하면은 20일이니까 200만원 보장을 받고 이 페이백 특약으로 300만원 총 5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간병인 사용일당의 한도가 축소가 됐더라도 일정 부분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대체 플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마다 보상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비교해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간병인 보험 가입은 했는데 난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싶다, 단독 가입 플랜도 가능하니까요, 보완용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대체 플랜 두 번째입니다. 대체 플랜 두 번째는 바로 이 간병인 지원 일당입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 간병인을 지원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요, 이 갱신형 상품, 갱신 주기가 가장 긴 상품은 10년 갱신형입니다. 만약에 이 상품이 갱신 주기가 정말 길어진다, 아니면 비갱신으로 나왔다 하면 정말 좋은 간병인 상품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10년 갱신형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서 간병인을 사용하게 됐다, 만약 간병인 사용일당은 5만원 혹은 7만원 이렇게 설정 가입 금액을 지급하지만 간병인 지원 일당은 요양병원도 간병인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험료가 40세 남녀, 50세 남녀, 60세 남녀 가입하더라도 이렇게 가입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50대에서 60대다 하시면은 간병인 지원 일당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대체 플랜 세 번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간병인 사용 일당 체증형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설정한 가입 금액이 예를 들어 15만원이다 하면은 기간이 지날수록 보장 금액이 커지는 상품을 간병인 사용 일당 체증형 상품이라고 하고요. 20년 뒤 2배, 그리고 점차 체증되는 방식, 이렇게 회사마다 방식은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연령대가 젊으신 20대에서 40대 분들은 이 간병인 사용일당 체증형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체 플랜 세 가지를 전부 다 보여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 전문 팀장님께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간병인 보험, 이 보험료만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보험료 보시고 가입했다고 하면 이 부분 꼭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 간병인 보험의 약관이 회사마다 다릅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 약관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보장을 한다. 두 번째 약관은 직접적인 치료 목적에 대한 문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약관이 더 보상이 유리하게 보이시나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회사마다 직접적인 치료 목적 문구가 있는 회사, 없는 회사로 구분이 되고 저희 보험 탈출구 상품 분석팀에서 매월마다 보험사마다 약관을 확인해서 이렇게 세부적인 보상 조건까지 비교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이 부분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간병인 보험 사례는 아니지만 2018년도에 암 입원 보험금 분쟁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인해서 입원하는 경우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직접 치료가 어떤 치료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서 이를 명확화해서 보도자료로 보도를 했는데요, 후유증 합병증 치료는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필수 불가결한 후유증 합병증 치료는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인정을 한다. 그럼 필수 불가결은 어떤 의미일까요? 필수, 꼭 있어야 할, 불가결, 없어서는 아니됨, 이런 거죠. 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입원이 필수 불가결하다, 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입원을 무조건 꼭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유증 합병증 치료가 꼭 있어야 하고 없어서는 아니 될 필수 불가결한 후유증 합병증 치료가 아니라고 한다면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간병인 보험에는 가족 간병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요, 간병인을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유상으로 돈을 지불한 것을 확인 절차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주의하셔야 되고, 간병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케어네이션이나 별도의 간병인 중개 플랫폼은 저희가 확인한 결과 사업자가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증빙 서류, 간병인 사용 계약서, 간병인 사용 확인서, 간호기록지, 이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으니까요, 가족간병 보험금 청구 시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보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잘 챙겨주셔야겠죠. 그래서 실제 간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기록을 꼼꼼히 남겨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라고 2025년 4월 8일 금융감독원 보도 자료에서도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이 가족 간병 시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만큼 간병인 보험은 담당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하시면 한번 점검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노후 대비 플랜 잘 준비를 하고 싶다 하시면 여러 플랜들을 여러분들께 제안 드려서 가장 최선의 노후 대비 플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험탈주고에서는 여러분들께 정말 유용한 보험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있는 채널입니다. 구독하셔서 영상 시청하시면 정말 여러분들께서 꼭 필요한 보험 준비하시는데 관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구독 그리고 이 영상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저희 보험탈주고 카카오 채널이나 위에 번호로 문자 혹은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